어묵도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마주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흰떡도 담아주세요. 처음부터. 여기다 이렇게 흰떡도 담아주시고. 그런데 오늘 배추김치 전골을 제가 끓일 때에 두부를 안 넣었어요. 많은 분들은 두부 넣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김치찌개나 김치전골에 두부가 들어가게 되면요. 시큼털털해져요. 그 두부를 먹었을 때. 그래서 저 개인으로는 두부를 김치찌개에다 항상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두부가 좋다라 그러면 두부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부 대신 유부를 넣었어요. 유부 튀긴 두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유부를 넣는 걸로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부를 앞으로 좀 옮겨 놓고요. 한번 썰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부는 지금 물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싸세요. 그래서 한 번에 썰으셔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유부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3등분을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으셔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썰었어요. 썰은 유부를 가운데에다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글보글 끓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국물을 넣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테이블에다 올려놓으시고서 끓는 물을 이제 집어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끓는 물이라고 그러는 거는 다시마하고 멸치를 갖다 끓여 놓은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멸치나 다시마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체에다 걸러서 집어넣고 끓이게 되면은 굉장히 그 구수한 맛이 살아나는데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넣고요. 이제 끓여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전골이라고 하는 거는 볶아 먹는 찌개예요. 이렇게 번거지 틀처럼 생긴 그런 그 전골 틀에다가 즉석에서 막 볶아 먹던 찌개의 일종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국물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탕전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골하고 지금 전골하고는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배추김치 전골을 보글보글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 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게 되면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맛을 보신 다음에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추김치 갖고 있는 게 뭐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 끓어서 어우러지는 그 맛을 맛이 괜찮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요. 저는 소금을 조금만 집어넣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간장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야, 배추김치 전골이 이렇게 입에 쫙 달라붙는 맛이 살아나요. 그렇게 맛이 살아나는 이유는요. 참기름하고 식용유를 갖다가 배추김치에 조물조물 주물러가지고 배추김치 아주 부드러움을 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부를 살짝 데쳐서 넣기 때문에 유부를 먹었을 때의 그 맛있는 부드러움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요. 배추김치 전골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 끝내줍니다. 두 번째 요리, 미역 자반. 자반 미역 40g, 식용유 3큰술, 설탕 1큰술에서 2큰술, 통깨 2분의 1 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만들 요리는요, 미역자반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역하면은 왜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 미역 먹으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미역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역을 먹게 되면요, 두뇌 회전도 빨라지면서 명석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미역 기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시로 미역자반 같은 걸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역을 말린 걸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미역을 여기에 보면 마른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이거는 자반 미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봉지에서 이렇게 파는 미역을 꺼내가지고 썰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는 것도 그냥 어렵지 않게
요 정도로 그냥 마구제비로 썰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미역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는데요. 썰을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뻣뻣하게 하면 사방팔방으로 튀어가지고 나중에 주스를 내면 조금 애먹으니까 이렇게 미역을 밑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썰을 땐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썰어주셔야만 튀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고요. 도망간 미역은 이제 다 주워다가 이렇게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거듭 얘기하지만 자반 미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봉지에 들어있는 미역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자반 미역이라 그래서 깨끗하게 말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왜 미역을 갖다 이렇게 크게 장각을 해서 팔아가지고 돌멩이도 달려있고 모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잘못하면 이빨 부러지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말려서 봉지 속에 딱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은 걸 갖다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볶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역은 자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파통이나 그런 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밖에다 두시게 되면은 네, 먹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밥 반찬을 해서 먹게 되면은 괜찮은데요. 왜 남자분들 유난히 마른 반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매일 김만 주지 말고요. 미역 자반을 해서 상에 올려놓게 되면은 우리 마누라 너무 기특해 아마 그러면서 칭찬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네, 후라이팬을 닦아 주신 다음에 넣어주는 게 뭐냐면요. 식용유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식용유 3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역을 넣고 볶으면 되는데요. 요때 식용유는 꼭 식용유를 쓰셔야 돼요. 왜? 올리브유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한다 그러는데 올리브유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두른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미역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름 쪽에서 미역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튀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막 나무 주걱 같은 걸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요. 네. 이렇게 기름이 고루고루 미역에 옮겨가면서 미역이 파랗게 볶아지거든요. 타닥타닥 튀는 소리 들리죠? 그게 바로 미역이 이렇게 볶아지는 소리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랗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대형 뭐 할인 매장이라든가 백화점,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이걸 많이 파는데요. 이게 파는 거 사다 먹는 것보다는요. 직접 집에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게 상당히 위생적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반 미역을 네, 제가 지금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송보송해지면서 바삭바삭해지면은 자반 미역이 이제 완성이 지금 돼가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저어주세요. 자, 탁탁 소리 나고. 야, 여기 보면 이렇게 미역이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볶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역이 지금 다 잘 볶아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 꺼내시면 되는데요. 꺼내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 네, 설탕을 넣을 거예요. 자반 미역에는 설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잘 볶아졌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설탕을 고루고루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자, 설탕을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고루고루. 자, 여기다 이렇게 설탕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게 뭐냐면 통깨예요. 통깨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뭐 보통 우리가 자반 미역 같은 거 사서 먹다 보면 통깨 같은 거 많이 뿌리죠. 그래서 후를 뿌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은 미역에 설탕하고 통깨 같은 게 고루고루 묻어가지고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짤한 그 미역 자반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를 네, 접시에다 꺼내가지고 식혀야 되거든요. 자, 접시에다가 제가 한번 펴서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힐 때는요,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식히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양이 요 정도 양이니까 한 4인 가족이 한 2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놔서 차게 식힌 것을 반 정도는 덜어서 탑바통에 딱 닫아가지고 뭐 베란다나 그런 데다 놔뒀다가 다음 식사 때 꺼내 놓으시고요. 반은 이제 접시에 담아가지고 식탁에다 이렇게 꺼내 놓으시게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가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반 미역 같은 거 담는 거는요. 이렇게 약간 우묵한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주시는 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얌전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자반미역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만든 음식들 너무